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 나침판의 신도입니다. 오늘은 가천대에 찾아왔습니다. 인사하시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입학팀장 김일태입니다. 네, 우리 학부모님들이 팀장님을 매우 좋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복이라고 써 있는 것 같다, 얼굴에. 자, 이 가천대가 올해 입시가 많이 달라지나요? 예, 좀 많이 좀 변화가 있죠. 음. 그러니까 요새 어려운 상황 쪽에서도 혁신적으로 좀 많이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화는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네네네. 혹시 그러면 어떤 게 바뀌는지 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제일 먼저 바뀌는 거는 네. 이 어려운 시기에서 작년에 입시들 다 힘들었던 거 아시죠? 네네. 그런데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변하는 게 가천대가 입학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대박. 올해 240명이 늘었죠. 아니 다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늘어요? 그렇죠. 그거는 대학의 역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올해 실질적으로 뽑는 인원을 보면은 네. 그 4,490명입니다. 정확히. 4,490명. 예.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250명이 늘은 숫자. 정확히 240명이죠. 네. 240명이 늘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들 의아해를 해요. 왜 가천대는 정원이 늘을까? 그러니까 정부 사업이라든지 올해 늘었던 이유가 240명이 늘은 게 첨단학과라 해갖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첨단학과라 해가지고 작년에 인공지능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죠. 네. 근데 올해 내기학과를 더 만들었죠. 오. 그러다가 거기에 인원이 200명을 지원받은 거고. 첨단 분야에. 네, 첨단 분야에. 근데 이 첨단 분야에서 그 인원이 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대학이 끊임없이. 첨단학과가 뭐예요? 요새 시대에 맞춰서 네. 변화되는 학과들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봐주셔야 되는데 본인들이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내가 첨단학과를 간다 안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학이 그만큼 능동적으로 변하고 혁신적으로 자꾸 나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첨단학과는 시대에 맞춰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학과들을 정부에서 허가 내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첨단. 어떤 학과가 늘은 거예요? 올해 늘은 게 작년 인공지능 처음으로 만들었고 예. 올해 4개 학과가 만들었는데 스마트 팩토리 전공이라고 하나 생겼고요. 스마트 보안 전공, 차세대 반도체, 스마트 시티 융합학과까지 이렇게 4개가 들었죠. 학과 명칭만 들어도 시대에 반영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게 많이 변했고 두 번째로는 변했다고 그러는 거는 우리가 그 조기 취업형이라고 또 하나가 있어요. 조기 취업형? 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취업자 전형이 있었죠. 네네네. 근데 이제는 조기 취업형이라고 대학을 들어오면서 취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국에 한 8개 대학 정도 되는데 기존에 5개 대학이 있었고 작년도에 3개 대학이 더 선정돼갖고 8개 대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160명을 뽑았었어요.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취업을 한 상태에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들어오면 취업을 해주는 건가요? 우리가 학교에 가천대학에다 지원할 때 업체를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업체들을 우리가 맡은 거고 맡아갖고 해주고 그 학생들은 업체를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업체가 취업을 하는 거와 똑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취업돼가지고 학교에서 위탁교육만 하는 거죠. 그러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인가요, 주로? 아니에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죠. 그러니까 취업이 좀 힘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1학년 때 정부 장학금으로 다 장학금을 줘요. 그리고 2학년, 3학년까지예요. 4년제 대학을 3년에 마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하기는 조금 힘들죠. 왜 그러냐면은 4년 과정을 3년에 맞춰야 되니까. 근데 사회 일찍 나갈 수 있는 거고 1학년 때 장학금 다 준다고 그랬죠. 예. 2학년 때부터는 금요일, 토요일만 수업을 합니다. 월, 화, 수, 목은 업체에서 근무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 팀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업체의 수준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혹시? 그렇죠. 학생들이 음. 골로 가는 건데 음. 저희가 지역이 어디예요? 지금 판교잖아요. 예, 저희가 예, 분당 판교 있는데 예. 강남 옆에 성남이잖아요. 네. 그러면 위치가 뭐예요? 되게 업체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실리콘밸리가 어디예요? 판교잖아요. 예. 그 업체들, 게임 업체들, 보안 업체들 한 6천 개가 들어와 있어요. 6천 개나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네. 그 수요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기취업회나 그 업체들을 저희들이 소개해서 지금 그러니까 협약 맞아갖고 저희가 소인해가지고 업무 진행해가지고 업체부터 올려놓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업체들을 골로 가는 거죠. 그러다 골라서 지원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되는 거예요? 예, 인문계 이렇게 다 됩니다. 근데 요새 학생들이 조금 제가 좀 느끼는 거는 부모님들이 대표님도 애들 잘 키우시잖아요. 너무 이쁘게 키워가지고 그 쉽게 해서 일찍 취업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적은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는데 이게 되게 좋아요. 지금 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그런데 그것들이 좀 덜 알려져가지고 조금 공부가 덜 돼가지고 그런데 한번 보면은 일찍 사회에 나가면서 뽑을 수 사회 구성원으로 쉽게 해서 일찍 내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국립대 뭐 등록금 안 된다고들 많이들 가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1학년 때 정부 장학금으로 다 주죠. 2학년 때 업체에서 50%를 대줍니다. 3학년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50%는 학생이 내는데 50%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학교 간다고 그랬죠. 예. 아니야. 산업체 간다고 그랬죠. 네네. 산업체 가면 거기서 월급을 받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월급 받아갖고 50% 내다 보면은 돈 벌어가면서 학교 다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 학교에서 원래 뽑을 때부터 너네 어디 취업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참 먼저 그 회사에 취업하고 난 다음에 온다 그랬죠? 학생들이 그 업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업체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공지해놓죠. 공지를 해줘 이쪽에서. 우리가 그렇게 뽑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라는 데가 좀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한번 보시면은 관심 있게 보면은 가천대가 많이 변한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제도네요. 예.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네. 많이 저희들이 그 유학 프로그램들 많이 있잖아요. 네, 유학 프로그램. 예. 근데 가천대 하와이 글로벌 센터 유학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인 줄 아시죠? 네네. 그것도 오래됐어요. 근데 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긴 했는데 예. 이런 프로그램이 가천대만 있어요. 근데 그 유학 갈 때 예. 자녀를 볼 때 어학연수도 많이 보내 보셨잖아요. 예. 근데 돈을 학교에서 다 내주잖아요. 비행기표도 내주고 학비도 내주고 쉽게 얘기해서 기숙사비도 다 내주고 그럼 학생들은 용돈만 있으면 돼요. 연가 몇 명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짜리 프로그램 있고 예. 한 학기짜리 프로그램 있고 그럽니다. 그것도 시험 봐서? 예. 근데 시청자가 하도 많으니까 그래갖고 1년에 그렇게 따지면 한 400명 정도 간다고 보시면 돼요. 400~500명 정도 가면 되고 네네. 또 하나가 올해 가천대가 또 배우는 게 뭐냐면은 시험난이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네. 쉽게 해서 인문계 학생들이 많이 좀 힘들어해요. 공대 학생들이 자연계 학생들이 취업이 좀 더 낫잖아요. 솔직히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인문계 학생들이 취업에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추세를 보니까 그 자격증 시험을 많이 보더라고요. 학생들이? 예. 네네. 그래가지고 우리 가천대가 학생들의 그 부흥하기 위해서 톨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전문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고시반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공인 세무사, 공인 회계사, 공인 노무사, 로스쿨, 공무원반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톨 프로젝트라고 그래갖고 인문계 학생들이 혼자 시험 공부하고 학원 다니지 않고 학교에서 전문 강사들을 불러다가 가애로 수업애로 우리가 자격증 시험을 도와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갖고 1차부터 되면은 장학금도 주고 장학금도? 네, 줘요. 학생들을 자꾸 독려하려고. 왜 그러냐면은 대학이 되게 그러거든요. 되게
저기 대표님도 보시면은 우리가 캠퍼스가 좋다, 뭐 건물이 크다, 기숙사가 좋다 그런 설명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건 이제 지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프로그램들,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교육과정 그런 거를 이제 소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데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천대 이런 거를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네. 작년에도 그렇게 힘들어도 취업률 같은 경우는 67.2%로 취업률이 예 꽤 높은 편이네. 높죠. 이게 어느 정도 수치 감 안 오시죠? 3,000명 이상 대학 중에서 10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네. 근데 매년 증가가 되고 있죠. 우리가 영어 프로그램 잘 돼 있죠. 예? 지금 전교생이 다 작년부터 소프트웨어 기본적인 코딩 프로그램 다 전교생이 다 해야 되는 거 아시죠? 1학년 때. 네. 그렇게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도 잘 되더라고요. 당연하겠죠. 네. 그래갖고 많은 장학금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1인당 장학금이 네. 학생 1인당 329만 원이에요. 1인당 1년에. 네네. 전국 대학에서 한 6위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은 거야. 네, 많이 줘요. 그래갖고 지금 가천대가 엄청나게 지금 변화하고 노력하고 학생들한테 다가가려고 그러고 이제는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노력을 안 하면은 그냥 오세요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 수는 줄었는데도 모집 인원은 늘었네. 아니 그렇죠.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예. 뭐 모집이 안 된다, 뭐 한다 하는데 어쨌든 가천대는 완전 땡 잡은 느낌이 드네요. 엄청나게 지금 좋아진다는 게 징조예요. 그 하나만 봐도. 네. 그리고 좀 저희가 또 안타까운 건 그거지 학생들한테 네. 지망학생들이나 많이 보면은 우리가 경기도 성남시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수도권 대학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네. 아니거든요. 오시면 더 서울에서 가천대까지 얼마나 떨어지는지 아시죠? 네. 200m예요. 아. 서울 행정구역하고 가천대하고 거리가. 복정역에서 여기까지 한 1km도 안 떨어진 것 같은데? 떨어졌나? 1km 떨어졌어? 2.5km 정도 떨어졌죠. 차 타고 오니까 네. 내가 2.5km 떨어졌는데 복정역에서 좀 더 와야 성남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확히 재면 1.8km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거를 경기도 수도권 대학으로 분리를 해요. 네. 근데 가천대가 경기도 수도권 대학이 아니고 네. 강남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이에요. 뭐 그건 인정. 네. 강남에서 제일 가까운 대학은 서울교대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잠실하고 강남에서 제일 가까운 대학이 어디예요? 서울교대라니까요. 그 다음 네. 어디야? 가천대예요. 네. 맞아요. 근데 수도권 대학으로 분리되니까 잘 아니 모르는 지역이 거예요. 고비니까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진정한 서울의 파락군의 네. 강남의 대학이 가천대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강남에 있는 대학이 가천대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들 봐주시는데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들 안 하시죠. 그러면서 대학을 선택할 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중앙일보 평가를 좀 하잖아요. 전국의 대학에서 그 평가하는 게 중앙일보 평가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4년 전에는 40위권이었어요. 네. 2년 전에는 30위권이었어요. 작년도에 29위였어요. 그럼 계속 발전이 되잖아요. 네. 가천대가. 네. 그러면은 대학을 선택할 때 되게 보면은 현재 점수로 학생들이 지원을 해요. 근데 대학을 선택할 때 현재 점수로 그 대학을 평가해 갖고 들어오는 거는 제일 어리석은 판단이 아닌가,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 올해 입시하는 학생들 딱 올해 성적으로 입학을 하면 내년 3월부터 다니잖아요. 입학 성적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죠. 지금 이 말씀이 소문이 나서 예. 가천대가 그래서 인기가 많은가 보다. 아니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가 필요해요? 남학생 군대까지 갔다 오면 6년 정도 걸리죠. 네. 어학연 3호 갔다 오면 7년 걸려요. 그러면 여학생 같은 경우 4년 다니면서 어학연 수련반 갔다 오면 5년 걸려요. 5년 후에 가천대 위치가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네. 더 높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현재 점수로 가는 게 아니고 대학은 미래 가치를 보고 미래에 이 대학이 나한테 얼마나 쉽게 얘기해서 만족을 줄 수 있나 그걸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조금 우리가 학교 얘기하면서 부동산 얘기하니까 좀 뭐하긴 한데 예. 부동산 가격 높은 지역에 있는 학교가 아무래도 잘 나갈 수밖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근데 지금은 저희들이 모르겠어요. 그 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뜨는 대학들이 있었잖아요. 한 서너 개 우리 대학 포함해서 잘 나가는 네, 대학들이 네, 많이 네. 있었잖아요. 말 되면 뭐 S대, 뭐 K대 또 우리 말고 있었는데 지금은 유일하게 가천대만 독약 측정 달리는 것 같아요. 느낌에. 예. 그랬군요. 제가 항상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네. 선택을 잘 하셨을 때 예. 지금 선택을 하셨다 가천다 현재 성적으로 예. 졸업할 때 후회 안 할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하고 다른 대학보다 저는 강조를 하는 게 미래 가치를 봐달라 항상 말씀드립니다. 사실 미래 가치로 얘기하면 이 의대 있지, 약대 있지, 한의에도 있죠. 그렇죠. 한의에도 있지. 그다음에 분당에 가깝고 잠실에 그 강남에 가깝고 그다음에 판교 그 뭐죠? 판교밸리도 가깝기 때문에 사실 요건들은 다 갖췄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교육 환경이나 뭐 그건 분명합니다. 요건은 갖춘 건 분명하다. 더 뜰 거다. 예. 그 여건에 대학이 노력이 가해지니까 그 시너지 효과가 자꾸 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뭔가에 뭐 이번에 정부 지원 자금도 더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확정된 건 아닌데 나중에 되면은 정부 지원 같은 경우가 우리가 많이 받아요. 제일 학생들한테 와닿는 거는 에이스 사업을 해갖고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그게 나왔었잖아요. 네네.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와서 잘 가르치고 잘 배워갖고 나가는 거잖아요. 또 대학 학생도 줄었잖아요. 구조개혁 평가라고 대학 정부에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우리 A등급이에요. 지금 A, B, C, D로 해가지고 D등급부터 30%, 20%, 10% 줄이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구조개혁 평가에서 D등급 나오면 학자금 대출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게 대학의 건전성을 말해준다는 거죠. 아니 그 제가 이 업계 예. 거의 한 9년, 10년 이렇게 되어 가는데 사실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10년 전 가천대와 지금은 사실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예.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뭐 당시에도 인기는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뭐 제가 듣기에 거의 폭발적인 느낌. 그러니까 뭐 이것도 들은 얘기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가천대를 그만큼 많이 선호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 주위에서 다 잘 봐주시니까 이쁘게 봐주시고 노력하는 거를 좀 알아주시니까 그런 거지. 네. 항상 갈 길은 멀은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가려고요? 그래가지고 좀 더 가고 좀 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네네. 어려울수록 더 노력하고 움직이는 것보다 어려울 때 더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 다 하신 건가요? 네. 예. 그럼 그 가천대 그 마지막으로 예. 가천대에 근데 뭐 아까 평소에 말씀하실 거 다 했다 사실은. 네. 앞으로 지금보다 졸업할 때 훨씬 더 나은 대학.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어서 훨씬 더 좋은 대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그 가천대 전체 알림은 요걸로 하고 네. 이번 그 다음 시간에는 교과, 종합, 논술 예. 그다음에 뭐 필요하다면 의학과 예. 관련한 거 예. 추가로 하나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